말씀 나온 김에 PK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부산을 6번째로 찾았는데요. 부산 대첩이라고 명명한 이곳 거점 유세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문제의 발언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와요 부산은행 한 곡조 뽑았는데요. 이 맞춤형 유세라고 봐야 되나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갑시다. 우리 부산 사람들이 90% 이상 투표하면 내가 무조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사람들이 또 한번 딱 열받기 시작하면 이 무섭잖아요. 내일 부산 사람들 뭡니까 패륜 집단이라는 사람은 내일 한 표라도 찍으면 안 돼.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저 PK의 발언, 이게 지역감정 조장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야 할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먼저. 네. 예. 당연히 그 지역감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반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쪽이나 네. 크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홍 후보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쉽게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이 실제 재미와 어떤 그 강한 그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셨나 궁금할 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PK 지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진위는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듣는 지지자들조차 낯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굉장히 인신모독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보수 정당이지만 저희는 이제 홍 후보의 발언이 오히려 네. 걱정스럽고 이제 보수 전체에 대한 어떤 자괴감, 수치스러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특히 청년층들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고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외신에서 역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여기서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측은 우리가 바로 그 역전의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게 사실 표현이 원래 간극이 좁혀진다라는 표현을 네. 썼다가 지사를 고쳤거든요. 역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고쳤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멘트를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그때까지는 앞서 있지만 네. 추세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내려가는 추세이고 홍준표 후보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 입법 가정법을 써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가정을 해서 만약에 중도와 보수가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러니까 현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외신은 거의 가치가 없는 외신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니 한국의 대선 상황은 한국 기자들이 제일 잘하지 국내 특파원도 확인해놓지 않은 저 외신에서 어떻게 한국 사정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쓸데없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리고 외신에서 한 줄 보도하면 그것이 대단한 양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인용하는데 네. 그거야말로 외신 사대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임에도 나오셨나요? 제가 타임에 나오고 자랑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외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다 보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외신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준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극좌 괴멸, 극우 괴멸론 이런 괴멸론이 지금 판치고 있는데 이런 좌우 프레임 전쟁으로는 지금 될 수 없는 구도거든요. 우리 네. 지긋지긋하지 않았습니까? 1번이 집권하면은 2번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2번이 집권하면 또 1번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네. 하고 이런 프레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있고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런 막말 또는 보수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것들 이게 결과적으로 표로 이어지지는 네.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외신의 그런 현상들을 파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공보단장께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끼어들지 드리죠. 않고 있었더니 진행이 굉장히 치우치네요. 네. 우선은 그 문용식 그 단장이든가요? 네. 패륜 집단이라고 한 말 굉장히 부적절했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혹은 정치 세력이 상호간에 비판을 해도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들릴 만한 개연성이 있는 표현이었고 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반대 캠페인이 나오기에 아주 좋은 명분을 줬다. 좀 아까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부산에 가서 그걸 정확하게 자극하고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선거 막판에 일종의 이제 실책이고 악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그걸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후보인가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홍 후보께서 보여주셨던 언행, 노동 비하, 여성 비하, 급기야는 어르신 비하까지 그걸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홍 후보가 보여줬던 막말의 대잔치에 깃발 하나 더 꽂은 거여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놀랍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버이날 공교롭게도 저런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그게 가정사고 개인사라지만 자랑입니까?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26년 동안 못 오게 했다는 거 일종의 노인학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그 지금까지 해오셨던 언행을 좀 반성을 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걸 네. 지켜보는 유권자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영감탱이 이 본인이 하신 말 그대로 한 네. 네, 5월 8일 날 이거를 처음에 하신 건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5월 1일 날 하신 거죠. 오늘 근데 알려졌죠. 네. 오늘. 그때 유세 때 말씀하신 네네네. 거였죠. 친근한 표현이다. 검색어 일이 고맙다라고 여유 있게 받아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그게 친근한 표현이면은 누가 홍 후보한테 그 영감탱이 막말이 너무 심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근한 표현도 정도가 있는 거죠. 제가 대구 출신이지만 네. 그 친근한 표현으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게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유세 과정에서 말을 해서 알려진 것인데 네. 실제 오늘 이제 그 SNS에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실제 그분은 아까 뭐 노인 학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장인 장모에 대해서 임종까지 보시고 또 다 모셨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물론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홍 후보께서 그런 말을 다시 꺼낸 이유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측에서 이런 패륜 집단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 한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본인에 대한 그 본인이 발언한 부분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자꾸 또 홍 후보의 그 노인 폄하 발언 내지 학대 발언 이런 걸 꺼내서 얘기한다. 이런 취지의 그 얘기였습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친박 의원들의 징계는 전격 해제되고 탈당파는 일괄 복당이 되는데 그러면 복당된 분들을 일제히 오늘 선거 유세 함께 해주시면서 마지막 힘을 보태는 건가요? 지금 장소에 따라서는 같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당에서 이게 대선 끝나고 나면 복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네, 같던데요. 아마 정우택 그 원내대표께서 네.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는 제도가 저도 낯설은 제도고요. 네. 당원 단계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후보께서는 지금 뭐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당의 통합을 통해서 보수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그다음 나라의 통합을 이끈다는 피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대선이 끝난 뒤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정우택 그 선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복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존의 친박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복당에 대해서는 재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 징계 해제에 대해서는 그냥 스르르 넘어가시는 듯한 그렇진 그런 않습니다. 인상을 그렇진 받았습니다. 않고요. 예. 지금 복당과 징계 해제 이 부분이 그 두 가지 안건을 올라갔고 네. 그 두 가지 안건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일괄 처리됐기 때문에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징계 해제까지도 재논의되는지는 한번 그건 아니죠. 지켜보겠고요.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당무 우선권을 규정한 104조의 효력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아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국 핵심은 뭐 104조 당무 우선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선거의 필요에 의해서 홍준표 후보가 친박도 필요했고 또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분들도 필요해서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정치적으로는 별로 명분이 없는 행동이고 또 친박을 복권시키는 것도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오로지 선거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형식의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는 어쨌든 친박에 의지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맨 처음에는 춘향인을 뽑으니 향단이가 나왔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친박을 양박이라 해서 아주 폄하해놓고는 선거에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홍준표 후보의 상황은 친박이고 태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게 잘 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병원 보내라고 유세장에서 선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로지 선거의 필요에 의해서 기본과 원칙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왜곡돼서 한 말씀 네네 드리는데요. 하셔요. 앉으실 때는 화기하셨는데 다들 분위기가 날송 공방이 이어지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다소 좀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지금 그 안건 중에 친박에 대한 징계 해제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복당 문제가 있답니다. 재입당 문제가 있는데 이 재입당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소위 김무성계라고 우리가 통칭됐던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 친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건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이걸 다시 친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네. 좀 심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아마도- 국민들 보기에는 보시죠. 그 홍준표 후보가 선거 초반 캠페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이 당에는 친박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뭐 다 나가고 징계받고 친박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유세 다닐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셔서 계속 사실은 그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시사하는 얘기를 정치적 복권을 시사하는 얘기를 하셨고 급기야는 결국에는 징계받았던 친박 의원들을 다 복권시키는 건데 지금 보면 이걸 두고서 과연 이 초반에 얘기하셨던 대로 친박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실 수 있는지 국민들의 의문을 갖고요. 지금 바른당에서 탈당해서 글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한쪽이 한쪽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선거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서로 이합 집산하고 나갔다 흩어지고 뗐다 붙이고 이런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다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윤기찬 부대변인께.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른 잣대를 대시는데 자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때 박수 쳐주신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개혁의 기치를 품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나가보니까 개혁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당을 개혁하겠다. 당 개혁을 통해서 보수 개혁을 하고 앞에 나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시죠? 이걸 왜 전부 다 그게 선거공학으로 당 개혁을 위해서 보시죠? 들어간다기보다도 유승민 그건 후보 지지율이 본인의 판단이시지. 낮으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유승민 그렇게 후보 지지율이 얘기하던가요? 낮으니까 한참 전쟁 중에 그 뒤에서 말하자면 총을 거꾸로 드는 행동을 한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유승민 후보께서 나간 그 행위를 자,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나간 행위죠? 그렇죠. 탈당해서 당을 차린 행위에 아니 대해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네. 갈라쓴 거죠. 기존의 그럼 낡은 그분들이 보수와. 다시 들어오면요? 그분들의 당을 개혁하겠다 그분들 하고 명분 없는 행동한 거죠. 명분 없는 그러니까 행동했다고 잣대가 말씀드리지 있는 거예요. 않습니까? 저희 네, 바른당에 계시던 먼저 분들 제가 하나의 사람 발언해 그렇게 드릴게요. 두개 이게 갖다 보시면 아마 안 되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마 대선 이후에 큰 싸움판이 한번 벌어질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회군에서 오신 분들 전혀 명분 없이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나갈 때 개혁보수 그리고 친박 패권에 대한 어떤 반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분들이 회군할 때 그냥 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오겠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정권 교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돌아오는데 무슨 명목이냐. 이분들 개인으로는 배지를 갖고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계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패권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이런 굉장히 명분도 없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보수가 발전하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보수가 진정으로 보수 정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